소방법 반대했잖아. 소방법 반대한 사람이 여길 왜 와?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면 이런 사고 안 날 겁니다. 정부가 아마추어가 되다 보니까 예방행정을 몰라요. 대통령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초등 대처를 잘했다. 참 어이없는 말씀을 하고 가신 거예요. 초등 대처를 잘했으면 이렇게 참사가 납니까? 그건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많은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것도. 이 정부는 정치보복에 바빠가지고 예방행정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뭐 홍준표 책임이라고도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래 내가 의의가 없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지적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 세월호 사건 당시에 세월호 선박관리 총책임을 맡고 있던 인천시장 송영길이 우리가 책임을 논한 일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고 현장에 시사를 했던 이낙연이 세월호 책임 물은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천 참사의 이시정 충북부 지사 우리가 책임 물은 일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책임지고 정계를 떠나야죠. 책임을 진다면 자기들이 임명한 코드 인사로 한 그 권한대행이 책임을 져야지. 제대로 하려면 권한대행 파면시키라 이 말이야. 네? 그게 제대로 권한대행 행사 안 하고 엉뚱하게 민주당 도와주는 행정만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내가 참 어이없다. 당 지도부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전직 지사의 책임을 그런 식으로 거론한다는 것은 지적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 그게 나라가 엉망이다. 쇼톤에만 해란이 되어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적 생명권도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가 아닌 것입니다. 굉장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와가지고 무슨도 먹고 정치 보고 뭐 그런 얘기 해요. 넣으세요. 혼란자서 무슨 첫 얘기 다 있어. 아니 야당 대표를 정치하러 오세요. 정치하러 오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밀양에 내려가셨는데 한 장의 사진이 저를 울리더라고요. 그 유족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 지금 표정 있잖아요.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보면서 이런 화재가 계속 요즘 춥고 그러니까 전열기구 같은 것도 많이 떼고 그리고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정말 범국민적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 절대 화재가 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물레동 시장에서 화재가 나고 뭐 등등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안전 의식을 개개인이 갖도록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하죠. 네. 그게.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을 좀 범정부적으로 펼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규제가 완화됐던 측면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제천 참사 때도 그랬고 이번 밀양 병원 화재도 그렇고 어쨌든 소방 당국에서는 발빠르게 대응을 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없고 그걸 포함해서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좀 국가가 책임진다거나 아니면 지방자치 영역에서 책임진다거나 하는 식의 지금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좀 꾀할 필요가 있고 어저께 저희 밀양 현지를 다녀왔는데요. 추미애 대표님 모시고 그 주 대표께서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재정을 투자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뭐 야당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 사과 그다음에 청와대 내각 총사퇴로 말을 떠드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밀양 시민이 불난 곳에 와서 정치하냐라고 엄청나게 항의를 받고 이제 갔고 오늘은 또 홍준표 대표가 가니까 소방법 반대했던 사람 여기 왜 오냐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던 모습을 보면서 높아진 민심, 민도를 일단은 존중하면서 국회가 이번 6월달 국회를 열어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꼼꼼히 따져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또 최천 이어가지고 필로티 공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규제 풀자 이야기하면서 건물 쉽게 짓고 빨리 짓고 싸게 짓고 부동산 뭐 이런 관련해서 뭔가를 부양하고 이 형태로 쭉 가져왔던 적폐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화재가 나면 애도하고 범국민적으로 이걸 수습하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바로 당일날 내려가자마자 정부 책임론 들이대니까 생각해보면은 그 모든 원인들을 제공한 건 사실 자유한국당 부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당장 대통령 사과하고 뭐 총사퇴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분노스럽더라고요.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제 싸움을 그렇게 걸어오면은. 안 싸워야 되는데 싸우게 되는 거.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참 뭐라고 평하기도 애매한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최소한 민주당은 야당일 때 그런 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해서 이제 수습하고 그다음에 진상 규명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로 당시 집권했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 관계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강조했죠. 그거는 국민의 뜻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처럼 야당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심지어 무슨 뭐 북한에서 온 그 점검단을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뭐 이렇게 불이 나게 했다는 김성태가 그랬죠. 아유 참 듣기가 정말 이건 공해더군요. 공해. 김현 대변인의 어제 논평이 이거예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 현송을 뒤치다거리를 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북한의 사전 답사팀 때문에 밀양 화재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망언을 했다.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요? 불이 미리 날 것을 예상해야지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현송월이 다녀간 거는 이미 다녀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측에서 이제 북측으로 올라간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따르거리 하느냐고 밀양 화재를 못 막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밀양에 저희는 이제 뭐 여야를 떠나서 좀 안전하게 가자고 하지만 지방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치 영역이고 공무원도 소방 공무원도 지방 공무원이고 도지사도 지금 공석이어서 부지사가 대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치 영역을 강화하고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변함없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생각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개헌을 그 방향으로 가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밀양을 포함해서 지금 55%밖에 소방 공무원의 그 인원이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원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도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주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1차 책임은 그래서 어저께 밀양시장이 머리를 숙이며 사죄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경남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정치인이 있는 거고, 도의원, 시의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나라의 책임은 사실은 우리 국민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한 책임을 지는 첫 번째가 그러면은 이것을 수습을 제대로 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총리가 진두지휘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에 바로 내려가서 모든 동원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다 해서 빠르게 복구하고 그다음에 유가족 사망한 분 뭐 장례식장도 없어서 문제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이제 중앙정부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딱 한 몸이 돼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 주는 게 맞는데 어제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대통령이 정말 유감에 유감을 표시하고 정말 참만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오늘 그 앞서 얘기했던 유가족 만났을 때 그 모습인데 정말 인면수심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과 행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시켜서 그 틈새에서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런 야당의 물지각한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인들하고 방송할 때는 웬만하면 욕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욕하지 마세요. 뭐 제가 하는 건데 뭐. 안 돼요, 그래도. 삐 처리할까요? 삐. 속이 터져서 그래. 왜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하면 천불난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 들이 다 있어요. 정말로 우리 김현 대변인이 너무 분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마디로 헛소리죠.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무슨 책임의 소재나 또는 그것의 경중 또는 비중 어디에 더 많이 있느냐 이런 걸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 시작도 아니잖아요. 우선 지금 당장 수습부터 해야 될 때인데 거기다 대놓고 택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 무슨 더구나 미리 막 그 머릿속에 그것만 들어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성을 뒤치다거리를 뭐 하느라고 했다는 건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정치적 프레임을
전혀 얼토당토하는 장소에 가서 푸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아나키스트 같은 발언이죠. 지금 그렇죠. 시기에 총사퇴를 하라는 것은. 그러면은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라는 오늘 거예요? 김현 대변인께서 너무 분석적으로 말씀하시는 아, 그래요? 거예요. 네. 아나키스트는 무슨 그냥 헛소리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선동인데 어마어마한 좀 치졸한 선동인데 참 나쁜 예. 놈들이죠. 그건 예. 진짜 욕하네 두 분 다 오늘. 예, 미래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가서 저렇게 하는 게 저건 나쁜 놈들이지. 아, 그 시원하다. 그 욕인가요? 괜찮습니다. 놈자자는 뭐 아니, 욕도 아니죠 뭐. 그래도 정말 나쁘죠. 저 밀양 화재에 관련한 팩트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밀양시장 박일호 자유한국당, 밀양 국회의원 엄영수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 밀양시 소속 2명 모두 자유한국당, 밀양시 시의원 14명 중 12명 자유한국당, 밀양 소방은 지방직인데 지금 공석인 경상남도 관할이고요. 도지사 관할이고요. 다음에 소방 점검 자체 점검으로 규제 푼 거 이명박. 2018년 소방 예산 증대에 반대한 거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방직 소방 관련 전권과 책임을 가진 건 전 경남도지사 홍준표. 스프링클러 없는 건물 허가해 준 거 2007년 경남도지사 김태호. 소방직을 국가직 전환 막은 거 자유한국당. 이게 현실이에요. 이 시점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꺼낼 이유는 사실 없죠. 하는 것도 참 네. 민망한 얘기인데 오늘 하는 것은 너무하잖아요. 이게 첫날부터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흐름이 있다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제 비트코인이네 뭐 평창 단일팀이네 해갖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일제히 총공세에 나서가지고 이제 헐뜯기에 좀 도가 좀 지나치다 보니까 오버하게 된 전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발목 잡기가 하루 이틀에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흔쾌히 도와준 거 단 한 건도 없잖아요. 대선 불복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 분석적으로 안 맞습니다. 했죠, 예, 이거는. 예. 네. 저 사람들의 머릿속을 제가 요새 사실은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저 사람들의 머릿속은 발목 잡기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지금 뒤집기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여론이 좀 떨어진다 이것을 굉장히 호재로 보고 쫙 이제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홍준표 무슨 6개를 건지면은 대표 물러나지 않고 살아남는다.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저 지방선거에서 6개를 건지고 그리고 본인들의 또 하나의 기대는 PK를 본인들이 지키고 그리고 개헌을 저지하면 그렇게 해서 6월이 끝나는 순간 바로 자기들 생각에는 일종의 발목 잡기를 뛰어넘어서 목덜미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뒤집기에 들어서 연내에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권력을 2015년도에 꿈꿨던 거잖아요. 2015년도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야당이 분열하면 당시 새누리당이 일당이 돼서 주도하에 내각제를 개헌하면 그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이 묻히고 그다음에 김기춘의 세상, 최순실의 세상이 될 거라고 보고 했던 게 그 작품이잖아요. 우리 김종인 그분이 가세하면서. 근데 그걸 국민들이 모르나요? 그 바보 같은 그렇죠. 꿈, 한 여름밤의 꿈에 지나지 않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지금 이제 그 오늘 조선일보에서 우리 당의 표창원 의원과 최민희 의원의 트위터 활동에 대해서 고육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육책이 아니라 진실이죠. 아까 이제 앞서 푸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규제를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는 도외시한 채 발목 잡기, 야당 생트집 이제 이것 때문에 법과 제도가 그 불비한 거고 사고가 나서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더 큰 참사로 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일보가 여전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 또는 선거를 위해서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려야만 되는 이 현실이 한 번쯤이라도 좀 그 협조해주고 최소한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만큼은 서로 간의 어떤 정쟁을 좀 자제하자 이런 제스처를 보내봐야 오직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해야만 자기들이 집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화재 참사 하루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영정 앞에 헌화하고 묵념한 뒤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화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하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들께도 참으로 송구스러운 그런 심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고령 환자나 중환자 등 자력 탈출이 어려운 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병원이지만 성격상 요양병원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스프링클러 등 방제시설 규제가 다른 건 문제라는 겁니다. 바닥 면적이라는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전 관리 여부가 차이가 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이용하는 어떤 이용자의 상황 실태에 따라서 이 안전관리 의무가 제대로 부과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세제, 금융 지원 등을 검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을 만난 유가족들은 안전대책 보강과 소방관 지원 등을 요구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구조된 사람들과 유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또 소방관들은 이번에 최선을 다했다며 격려하고 구조에 함께 나선 밀양 시민들에게도 큰 감명을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종병원 응급실에 있는 탕비실 천장에서 시작된 초기 불씨. 하지만 불을 끌 장비라곤 소화기가 전부였습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모든 병원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돼 반드시 소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세종병원 같은 중소규모 병원은 소화기만 설치하면 그만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설치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는 겁니다. 개정할 당시의 의도는 일단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주로 일단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했는데 중소규모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예, 보완을 해야죠.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배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상 배연시설의 설치 의무는 6층 이상의 의료시설에만 적용돼 실제 5층 높이인 세종병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불이 붙지 않는 내장재를 써야 하지만 중소규모인 세종병원은 이 역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화재는 1층에서 발생했지만 모든 층에 걸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고령의 중증 환자들을 무사히 대피시키기엔 소방 기준이 턱없이 미흡했던 겁니다. 전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엔 홍준표 대표가 밀양 화재 현장을 찾아 거듭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예방 행정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 정권이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면서 눈물쇼로 순간을 모면하려고만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현 정부가 정치 적폐 청산에만 매달리면서 대형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밀양 화재 현장을 찾았던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 같은 공세에 대해 전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대표 책임론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사실은 이 직전의 이곳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였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